네, 84쪽 가보세요. 네, 복대리가 나오죠? 무슨 대리요? 복대리. 여기 보세요. 여기 을이 가서 계약해야 되겠죠? 그럼 복자가 뭘까? 복. 반복. 중복 상관없어. 반복. 그러니까 을이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약정해야 되는데 또 이 을이 바쁘셔. 자, 갑이의 토지가 부산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갑은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거 팔아야 되는데 직접 내려가서 저거 팔 때까지 거기서 머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누구한테? 예? 부산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저 토지 좀 네가 지금 부산에 있으니까 토지 부산에 있으니까 좀 팔아달라. 부탁받은 을은 무슨 대리죠? 주권행위 들어갔으니까 무슨 대리야? 임의대리. 그래서 을이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을이 그 다음날 갑한테 전화해요. 내가 갑자기 회사에서 저 지방으로 발령 나가지고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래도 갑이 뭐라고 그래요? 부산에 아는 사람 너밖에 없는데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네 친구를 좀 뭐하라. 내서 좀 하면 안 될까? 그 우리 또 친한 친구한테 가서 또 뭐라고 그래요? 을 통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저 대신 이거 팔아줄래? 그럼 을투가 뭐 하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이게 대리인이었었죠? 예? 그럼 대리인이 다시 밑으로 내려가죠? 이게 반복됐죠? 이게 무슨 대리인이야? 복대리인이죠? 그럼 복대리는 누가 선임한 거예요? 대리인이 선임했죠? 이 복대리 선임하는 행위를 줄여서 복임행위. 무슨 행위?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쓰려고 그러지 말고 생각 좀 하면서 해, 생각. 무조건 암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16개 정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뭐예요? 생각해서 답을 찾아내고 나머지 건 뭐 한다? 나머지 건 문제 풀고 뭐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막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지문이 틀렸다 계속 반복되면 자동적으로 뭐 한다? 알게 되는 것들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고, 근데 이해를 안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뭐예요? 복대리는 누가 선임했어? 그러니까 복대리 위에 대리 있는 거야. 그럼 제가 맨날 약정하면 원래 지금 을이 가서 약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누가 가서 약정하는 거예요? 복대리는 이제 얘랑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정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대리, 행위지. 누구 이름으로? 본인, 갑. 이건 현명하는 거 아니야. 현명이 누구 이름 하는 거예요? 본인 이름을 하는 거 아니야. 최초의 대리인도 대리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 갑의 이름 하잖아요. 근데 복대리 선임하는 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야. 그럼 복대리는 을을 대리하는 거예요? 여전히 갑을 대리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잘 이해하면 답이 나오겠네. 갑, 을, 병, 약정해야 되는데 밑에 누가 와서 복대리가 얘랑 약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초의 대리인이 병하고 하는 것은 무슨 행위고? 대리 행위는 누구 이름을 하는 거고? 본인, 갑 이름 하는 것이고, 대리까지 복대리 내려가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복임 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된 복대리는 가서 또 약정이 될 거 아니야? 그건 누구 이름으로? 대리 행위니까. 그래서 대리인, 최초의 대리인의 대리 행위와 대리인의 무슨 행위는? 복임 행위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완전 말장난이야. 무슨 장난이야? 최초의 이 그림만 이해해 놓으면 그다음부터 어렵지가 않잖아요.
이미지로 기억하란 말이에요. 뭐로? 꼭 다 기사한 게 아니고 이미지로. 최초에 을이 가서 약정해야 되는데 을투가 가서 약정했잖아. 그러니까 최초에 을이 뭐가 되고 대린이고 이게 복. 고 내라는 게 무슨 행위야? 복임의 행위 누구 이름 한 거야? 대린 이름으로 했잖아. 근데 복대리인도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본인을 대리하는 거지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우측에 서설 있어요? 네, 거기 1번, 2번 복대리는 뭐예요? 성질 있죠? 거기만 잘 이해하면 한 문제 맞힌다. 30분 집중하면 한 문제 맞힐 수 있다. 가장 쉬운 파트예요. 그래서 법률적 성질, 복대리 성질 있죠? 동그라미 1번 복대리인도 누구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단순한 사자나 보조자가 아니죠? 2번 선임된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냐? 본인 갑 대리인이죠. 즉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본인 갑을 대리하는 거지 대리인 을을 대리하는 것은 아니겠죠. 세 번째 복대리 선임한 후에도 대리인 대리권은 뭐 하지 않는다? 다음 대리인이 이미 대리인이거나 법정 대리인이거나 묻지 않고 선임된 복대리는 모두 무슨 대리다?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이든 이미 대리가 선임한 복대리는 전부 다 무슨 성질을 갖는다? 이미 대리의 성질을 갖는다. 자, 밑에 121조, 122조 있죠? 122조에 목숨 건다. 책임 문제가 생겨요. 122조 법정 대리인 누구 기억하면 돼요? 자신을 기억하세요. 미성년자 자녀분 있는 분들 있죠? 법정 대리인 부모는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뭐 할 수 있다. 공부하는데 힘드니까 잠시 이모한테 뭐야? 애를 맡기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죠. 3개월 동안 뭐 좀 해달라. 애 좀 케어 좀 해달라고 맡긴 경우 있잖아요. 복대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책임은 전적인 무과실 책임을 져야 돼요? 유과실 책임을 져야 될까? 상식적으로. 자식을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몇 세 될 때까지? 만 19세 될 때까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가끔 애가 반항하는 경우 있죠? 누가 낳아달라고 했어? 아주 결정타야. 그 반항하는 거 있어, 가끔 보면. 그 밥 먹여주고 그런 건 기억 안 하고 뭐야? 반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할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러니까 몇 세까지만, 19세까지만 딱 책임지면 되는 거야. 전적인 책임을 져야 돼. 무과실 책임이야. 자,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이 있죠. 전조, 앞전자, 114조, 1항. 끝에 있죠. 뭐라고? 아니, 뭘 앞에 일 봐. 그 앞에 조문 있잖아. 121조 있잖아요. 121조 있죠? 뭐라고 됐어요? 선임 감독이라는 책임이 있다고 했잖아. 여기에 과실 책임이야. 무슨 책임? 법정 대리인은 자기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 선임할 수 있으니 그 책임은 전적인 무과실 책임으로 출발했다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상 책임, 그게 과실 책임이야. 자, 122조를 열심히 읽으면 121조는 자동적으로 내게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복대리 그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86페이지 123조 1항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대리 나왔죠? 복대리인은 그럼 왜 누가 있어요? 그럼 대리인도 상대방과 대리 행위했죠. 그럼 선임대 복대리인도 누구랑? 상대방한테 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대리인은 거기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지.
본인을 대리하죠. 선임은 누가 했지만? 대리했지만 선임된 복대리는 누굴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해. 그래서 이 표를 자꾸 연습해 놓으시면 답이 자꾸 줄어들 거예요. 자, 그걸 잘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7페이지 가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무권 대리가 나옵니다. 무슨 대리요? 무권 대리의 반대말은 뭐죠? 무권 대리는 원칙은 뭐죠? 불확정 무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본인이 뭘 갖고, 네? 키를 갖고 노는 데가 뭐고? 협의의 무권 대리입니다. 프린트물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대리는 무슨 대리가 있고? 유권 대리가 있고 무권 대리가 있죠? 유권 대리는 다른 거 없죠? 갑이 을한테 대리권 주고 을이 병한테 가서 뭐하고? 계약하면 효과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의 효과는 몇 번 된다는 거예요? 4번이란 얘기예요. 효과가 어디로 간다? 무슨 대리? 유권 대리. 근데 이제 무권 대리는 갑이 을한테 뭐 한 적이 없다는 걸까? 대리권 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계약했으면 효과가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X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X를 확정 무효로 보지 말자는 얘기야. 굳이 확정 무효로 보지 말고 일단 뭐로 보고? 불확정 무효에서 출발하자 그런 얘기예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버지 본인 토지가 있는데 망나니 아들이 돈이 없어. 아버지가 해외여행 출장 중이야. 그러니까 서류를 뭐해서 위조해서 마치 자기가 모인 것처럼 꾸며서 병한테 뭐 하는 거야? 해서 아주 등기까지 넘겨준 거야. 그럼 을은 그 돈 가지고 뭐 하고 있을까? 어디서 춤추고 있겠지? 에? 그러면 아버지가 아버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어이가 없잖아. 그럼 이게 무슨 상태에 있는 거야?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잖아. 그럼 이 사실을 나중에 병이 알게 되면, 그죠? 병 갑한테 가서 뭐 해야 돼요? 네? 협박은 아니고 선택하라 하면 되는 거야. 뭐? 아니, 이 계약의 효과를 뭐 해주시면? 인정해 주시면, 네? 당신 아들에 대해서는 내가 문제 삼지 않겠다. 사문서 위조. 형사상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나 형사가 걸겠다. 대신 당신이 뭐 해주지 않으면 나 형사 문제 삼겠다. 당신이 이거 인정해주면 문제 삼지 않겠다. 선택하시오. 그럼 아버지는 선택하면 되잖아요. 얘가 7대 독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야? 애는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뭐 할 테니까. 인정할 테니까. 그래서 갑이 뭐야? 키를 갖고, 예? 그걸 추인한다고 한다. 뭐 한다? 추인 몇 번 되는 거예요? 4번으로 결정된다. 그 얘기야. 근데 자식이 27명이야. 하나는 버려도 상관없겠지. 인정 못하겠다. 죽이든 마음대로 해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추인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2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누가 키를 갖고? 그런 영역을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대리는요, 무권 대리는 광의의 무권 대리 생각하시면 돼. 광의. 그럼 여러분들 광의의 부동산에는 항상 뭐가 있어?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하고 하나 남아있지. 준부동산. 그럼 광의의 무권 대리는 당연히 뭐야? 협의의 무권 대리가 있고 하나 남아있지. 그게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 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무슨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이요. 이렇게 병이 있을 때 자, 갑이 을한테 자, 백지 위임장을 줍니다. 뭘 준다? 갑이 지금 을한테 내가 잠시 해외여행 좀 다녀올 테니까 뭐 할 테니까? 다녀올 테니까 백지 위임장을 갖고 있다가 내가 지시를 하게 되면
백지 위임장에다 그대로 적고서 가서 뭐하라? 계약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갑이 해외여행 중 팔까 아니면 담보대출 받을까 고민하다가 가서 이거 가지고 은행 가서 뭐하라? 담보대출 받아라. 뭐 받아라? 그래서 갑은 을한테 담보권, 담보대출, 대리권을 줬는데 을이 갑자기 열받은 거예요. 왜 열받았을까? 지금 맨날 무슨 행 다니고? 네? 일을 시켜놓고 갑자기 열받으니까 뭐야? 백지 위임장에다가 매매라고 적고 뭐라고 적고? 백지 위임장을 갖다가 병한테 뭐예요?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병은 을이 무슨 권, 대리권이 있구나. 있구나 생각하고서 뭐 하는 거예요? 약정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을이 어디까지? 여기 병까지 여기 등기까지 넘겼다 했을 때 갑이 해외여행에 돌아오면 갑은 이거 절대 인정할까 안 할까? 그러면 갑은 뭐라고 떠들 거예요? 이 사람은 추인할까? 추인 거절할까? 아까는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절대 고민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갑은 절대 뭐 하지 않을 거다? 추인하지 않고 보면 뭐 할 것이다 이거 추인. 거절해서 이 사람 몇 번 주장할 거예요? 2번 주장하겠지 이거 안 하고. 그러면 병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뭘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을은 이 돈 받아서 어떻게 했다 먹고 해외여행 갔을 거 아니에요? 또 갑하고 또 병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병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추인을 뭐해도 네가 백지 위임장 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추인을 뭐 하더라도 거절하더라도 야 웃기지 마라. 너 책임져라. 노각키를 갖고 병이 할 거 뭐하라? 책임져라 라고 충고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게 무슨 대리다?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누구 거다? 상대방 거야. 누구 거? 상대방. 그러니까 지금 뭐야? 스토리 기억하세요. 본인이 원해서 추인해주면 문제가 없지. 그 제목을 먼저 기억하지 마시고 스토리를 기억한 다음에 그 스토리 제목이 뭘까를 기억하세요. 본인이 무권 대리를 추인해주면 몇 번 됐으니까 4번 됐으니까 문제가 없지. 문제는 추인을 뭐 했을 때? 거절했을 때 저쪽에서 웃기지 마라 책임져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게 무슨 대리다? 그럼 표현 대리가 인정되면 4번 되는 거예요. 몇 번 되는 거예요? 표현 대리가 인정되면 몇 번 되는 거예요? 4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추인해도 몇 번 되는 거예요? 4번. 근데 결과는 같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죠? 이건 뭐에서 한 거야? 본인이 그래도 지가 원해서 해서 4번 된 거지. 요건 끝까지 뭐 하다가 안 하겠다 하다가 얘한테 얻어맞고 4번 된 거야. 결과는 뭐하지만 의미는 뭐하다? 다르다. 살면서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식사를 갔을 때 5명이 모여서 맨날 식사를 해. 어떤 날 뭐야? 딜하는 사람이 맨날 얻어먹기 미안하니까 가끔 무슨 생각해요? 오늘 먹다가 오늘은 내가 낼까? 아니야. 오늘 한번 개겨봐야지. 낼까 말까 하면서 계속 하다가 뭐야 갑자기 A, B, C 나머지 사람 뭐라고 그래요? 야 오늘 네가 내. 그 밀려서 내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 밥 먹으면서 소 안 돼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또 밀려서 내니까 기분이 그러면 이 밀려서 내는 게 기분 별로 안 좋잖아. 그럼 처음부터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오늘 내가 낼까 마음껏 먹어 이렇게 하면 기분도 좋고 소화도 잘 되잖아. 결과는 같지만 의미는 뭐한 거다? 다릅니다. 기억하세요. 본인이 원해서 추인하면 몇 번 된다? 근데 본인 추인은 뭐야? 하지 않았을 때 그래도 네가 책임져라 역공하는 게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 됐어요? 그래서 효과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기셔가지고 네, 88쪽 가시면은 큰 표가 있죠. 본인
추인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죠. 근데 상대방한테도 뭔가 권리를 주고 있어. 거기 최고권이 있고 무슨 권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죠. 저거 뭐 하고 귀찮으니까 그럼 에이 관두자. 그러면 그 철회권 왼쪽에다가는 원X 원하지 않을 때. 뭐지 않을 때? 원하지 않으면 뭐 던진다? 철회권. 원할 때는 한번 찔러보는 거야. 최고. 최고 뭐 하는 거죠? 원한다면 상대방은 본인한테 찔러보는 거야. 뭘 찔러보죠? 추인할래? 추인 거절할래?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상대방 갖고 있는 게 뭐다? 최고권하고 뭐다? 철회권. 그러면 원하면 최고 들어가면 본인도 추인하고 뭐가 있어? 그럼 똑같이 원하면 추인, 원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이죠. 그렇죠? 그럼 본인도 원하면 뭐 하면 되고 추인하면 되고 추인 거절할 수 있잖아. 그럼 추인 거절하더라도 다시 또 역공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지. 그게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를 기억하면 돼. 그럼 이제 본인이 갖는 권리가 뭐하고 상대방 갖는 권리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에다 무조건 초점을 두세요. 그럼 이제 우측 갑니다. 89쪽. 네. 가로 이번에 계약에 있어서 무슨 대리? 무권 대리. 130조. 대리권 없는 자, 의리, 타인, 갑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뭐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서 뭐가 없다? 혈액이 없다. 이 혈액 없음은 1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뭐하지 않으면 그러면 추인하면 4번 하지 않으면 1번 상태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원칙에 보시면 거기 딱 색 파란 글씨 있죠. 무권 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 이코로 불확정 무효. 그러면 3번은 불확정 유효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유동적 유효 이게 똑같아. 그러니까 1번은 유동적 무효, 불확정 무효고 3번은 불확정 유효고 유동적 유효라고 해도 똑같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니은 색깔들을 보세요. 본인 무슨 권 있다? 본인 무슨 권 있다? 추인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90페이지. 자, C. 추인에 뭐가 나오죠? 효과. 자, 원칙. 파란 글씨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급해서 계약이 뭐가 된다? 유효.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해주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확정 유효가 된다. 네, 그렇다 해서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야. 유권 대리와 같은 결과가 생긴다는 얘기지. 출발이 뭐기 때문에? 무권 대리죠. 추인에 따라 해서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고 여전히 뭐예요? 무권 대리야. 결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유효, 처음부터 유효. 당연하지 않을까? 그죠? 자, 그럼 하기 싫으면 밑에 디귿 본인의 추인 무슨 권? 색깔 칠하시고. 그럼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네. 그래서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뭐가 되고 처음부터 추인 거절하면 처음부터 확정 무효가 되겠죠. 네. 그런데 추인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 네? 그래서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가끔 시험 문제 밑에 나오는데 무권 대리와 뭐가 있어요? 상속 있죠. 그러면 거기 기억
제목이 뭐예요? A 제목이. 자, 그러면 그 글자에서 그냥 느껴봅시다. 무권 대리인이 뭐 했다고요? 본인을 뭐 했다고요? 본인을 상속했다고 그랬죠? 그럼 누구 토지 팔아먹은 거야? 본인 토지를 무권에 팔아먹었죠. 그럼 무권 대리는 일단 잘못이 있는 사람일까? 잘못이 없는 사람일까? 잘못이 있죠. 그러면 잘못을 저지른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했다는 얘기죠. 무권 대리인은 1번이죠. 몇 번? 그러면 본인 토지를 팔아먹었는데 본인 토지를 뭐 받았어? 아까 아버지 본인 토지를 망나니 아들이 팔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고민하다 갑자기 충격으로 사망했어. 그럼 그 아버지 본인 토지를 망나니에 상속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누구 판 거야? 자기가 판 거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본인을 뭐 하는 순간? 자기 토지가 됐잖아. 그 순간 4번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번? 4번. 팔 때는 아버지 본인 토지 팔았지만 아버지 돌아가셔서 결국은 자기가 그 토지를 뭐 받았으니까 결국은 자기 토지 판 꼴이 됐잖아. 그럼 뭐가 된 거야? 그러면 아버지 갖고 있는 게 원래 무슨 권리가 있었지?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이 있었죠. 그럼 이것도 뭐 받은 거야? 그럼 잘못 있는 사람이 추인 거절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뭐 하면 단독 상속했을 때 그 안에 문장을 읽지 않아도 그 제목에서 딱 캐치해버란 말이야. 무권 대리인 잘못 있어요, 없어요? 무권 대리인 잘못 있어, 없어? 있지. 그런 자가 아버지 본인을 뭐 하게 되면 당연히 4번 됐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었던 추인 거절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이 뭐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 글자에 뭐 해뒀습니까? 무권 대리인 잘못 있는 자가 본인을 뭐 하면 단독 상속한 경우에는 확정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본인 지위에 있던 추인 거절권을 뭐 할 수 없다. 행사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죠 또? 아니 B번 B. 본인이 또 거꾸로 누굴 상속했어요? 무권 대리인 죽었네. 에? 무권 대리인을 뭐 했다고요? 상속했어요. 자, 본인 잘못 있습니까? 뭐 없는 사람은 잘못 없는 사람은 자신의 무슨 거절을 추인 거절권 행사하는 거 뭐 문제가 돼? 밑에 제목 본인이 누굴 상속했다? 무권 대리인을 상속했단 말이에요. 본인은 추인 뭐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 위에도 똑같은데 이름만 바꿔드리면 이런 거죠. 위에 건 뭐냐면 갑, 을, 병이 있는데 여기서는 을이 사고 쳤죠. 망나니 뭐예요? 아들. 요거 여기 한 거예요. 네? 여기는 을이 망나니 아버지야. 뭐라고요? 자식이 잘 나가니까 자꾸 아버지가 가서 사고 치는 경우도 있어, 없어? 가서 아들 토지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럼 아들이 지금 뭐 좀 했으면 좋은데, 추인했으면 좋은데, 하도 사고 치니까 아들이 뭐야?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사망한 거야. 그 아들은 잘못 없잖아. 그럼 자신은 무슨 거절을? 아무 관계 없잖아. 그죠? 시험 볼 때 이게 망나니 아들인지 뭐야? 망나니 아버지인지 물론 그 생각하는 방법이지만 그냥 그 글자에서 느끼란 말이야.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뭐 했다? 단독 상속했다? 무권 대리인 잘못 있네? 잘못 있잖아.
그럼 본인의 추인 거절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네? 금반은 원칙. 한 입 갖고 두말하면 안 되겠지. 근데 이제 본인이 누구를 상속받으면 본인은 뭐가 없으니까 본인은 자신의 무슨 거절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B는 모의고사형이고 A는 실제 시험용이야. 주로 나오는 것은 A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 이 상태에 있다가 누가 죽을 수도 있고 을이 죽을 수도 있고 누가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는 순간 1번은 몇 번 되는 거야? 4번 됐으니까 더 이상 추인 거절하면 쓰면 안 되고 본인이 누굴 상속받으면 본인 잘못 없잖아. 그러니까 잘못 있다 없다를 가지고 키를 잡고 들어가면 뒤에 건 할 수 있어. 잘못 있으면 추인 거절하면 안 되겠지. 잘못 없으면 해도 좋다. 그거 한번 기억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효과입니다. 131조 박스 하시고 별표. 이 최고가 들어간 조문은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가정해 두고 공부할 것. 확정유를 전제로 해서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채무 이행하지 못하는 게 채무불량이죠. 채무불량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두 가지로 나누죠. 이행지체는 최고를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지체는 최고를 해야 되겠지. 근데 불능은 그러니까 그것도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야. 최고는 준법률행위의 가장 대표.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자. 그래서 법률행위는 명품, 준법률행위는 짝퉁. 짝퉁의 대표가 뭐다? 최고. 최고는 독촉입니다. 뭐다? 독촉. 촉구할 권리입니다. 들어갑니다. 131조 대리권 없는 자, 을이 타인 갑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경우 상대방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 갑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뭐 할 수 있다? 독촉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뭐 하지 아니한 때, 바라지 아니한 때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럼 131조 가지고 장난칠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상대방께서 누구께서 상대방께서 지금 무권 대리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죠. 자, 그러면 추인할 건지 말 건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최고는 무권 대리인한테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본인한테만 해야 된다는 거. 자, 최고 할 때는 반드시 누구한테 한다? 왜? 추인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은 누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끔 장난친단 말이에요. 최고의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 본인 관계없다면 틀리겠지. 반드시 누구한테? 됐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확답을 거기 바라지 아니한 따로 돼 있죠? 그걸 또 이렇게 또 고쳐내. 확답을 받지 못한 때 하면 틀려요. 거기 짜증날 거야. 뭔 저런 걸 따지는가. 바라지 뭐예요? 아는 때. 아셨어요? 이걸로 가면 도달주의라고 하고요. 무슨 주의요? 발신주의 또는 발신주의, 발성주의 상관없어. 그러니까 도달주의가 아니고 뭐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또 그걸 장난쳐. 본인은 맞춰놓고 또 뭐라 한다?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이렇게 구하면 틀린 겁니다. 받지 못한 때가 아니고 뭐다? 바라지 아니한 때. 됐죠? 다음 마지막이 추인한 것으로 본답니까?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추인으로 본다라고 하면 틀리지. 뭐요? 네, 추인 거절로 뭐 한다? 본다. 이게 맞겠죠. 그러면 세 군데 가지고 장난쳐 가지고 문제 낼 수 있다. 순수한 조문 얘기입니다. 뭐 얘기예요? 자, 추인은 무권 대리한테도 할 수 있고 상대방한테도 할 수 있고 건너간 전득자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뭐 할 거니까 책임진다는 얘기죠. 네? 다른 것들은 이쪽 저쪽 다 관계없는데 최고만큼은 반드시 누구한테 된다? 왜? 추인 자격이 없잖아. 그래서 조문상 확답을 받지 못한 때로 안 돼 있지. 확답을 뭐요? 추인 본다에 추인 거절이야. 추인 거절로 봅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추인 거절하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확정,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최고의 이제 효과 C. 효과 있습니까? 확답을 바라지 않는 경우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보죠. 그럼 몇 번 되는 거예요? 2번 되는 거죠.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야? 본인이 결정할 얘기죠. 근데 답이 없어. 그러면 침묵이죠. 그럼 답 올 때까지 본인 입만 쳐다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효과를 딱 결정해 버린 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추인 거절로 간주해 버린 거예요. 본다는 얘기예요. 당사자 의사를 물을 필요가 없이.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거고 법률 행위 아닌 것들은 무슨 규정에서? 법률 규정에서 효과를 그냥 결정해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니은 색깔 칠하세요. 무슨 권 있어요? 대리권 없는 자, 의리. 한 계약은 본인의 뭐가 있을 때까지 추인 있을 때까지 그 대리에서 일을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처리하게 되면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밑에 확정 무효가 되죠. 자, 본인은 추인권이라는 칼을 갖고 등장했고요. 상대방은 철회권이라는 칼을 갖고 등장했습니다. 추인하면 몇 번이 되는 거고? 4번. 철회하면? 자, 본인 추인권하고 상대방 철회권 둘이 칼싸움 시켰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철회가 이깁니까? 추인이 이깁니까? 둘이 칼싸움 시켰다고? 칼싸움은 누가 이겨? 먼저 찌른 놈이 이기는 거 아닐까? 먼저 뭐 한 사람? 찌른 자. 그래서 추인 도달과 철회 도달을 비교해서 빠른 자가 이긴다. 그럼 추인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철회가 도달하기 전 추인이 먼저 도달해야지 이기는 거고, 거꾸로 철회하려면 추인이 도달하기 전 철회가 먼저 도달했을 때 이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본인이 뭐 있을 때까지? 추인 있을 때까지라는 뭐죠? 본인 추인 도달하기 전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확정. 무효가 되죠. 그럼 여기서 갑을병 있을 때 누구 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무권 대리는 일단 자세가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니, 무권 대리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저 구석에서 찌그러져 있어야 되겠지. 손 들고 입에 X 마스크 들고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 최고권 있다. 틀려요. 무권 대리인 철회권 틀려요. 무권 대리인 추인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권 대리인 오직 책임질 일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시작합니다. 누구 입장에서요? 상대방께서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무권 대리인이 뭐죠?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누구 있어요? 계약은 뭐야? 무슨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둘 중 하나지. 원할 수도 있고 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원하지 않으면 뭐 던져야 돼요? 응? 철회권 던지는 거예요. 원한다면 한번 찔러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권하고 철회권 누구 거다? 그걸 먼저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고가 가면 이제 누가 답해야 돼? 본인 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둘 중 하나네. 뭐? 네? 아니, 원하거나 둘 중 하나 아니에요. 원하는 게 뭐예요? 추인권. 원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고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뭘까?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두 글자로 고칠게요. 침묵 지키면. 뭐 지키면? 답이 없잖아. 점점점점. 함흥차사. 무슨 차사? 함흥차사. 그러면 침묵 지켰을 때 본인 답 올 때까지 마냥 이 본인 입만 보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효과를 결정해버린 거예요. 뭐로? 네? 추인 거절로 뭐 하는 거예요? 본다는 얘기죠. 이건 본인 의사에 따라서 자기가 하기 싫어서 끝낸 거고, 이건 뭐야? 법률 규정. 그럼 결과는 같은 거네. 그죠? 그러면 결과를 보세요. 상대방이 하기 싫어서 하는 게 뭐죠? 철회지. 이거. 그럼 몇 번 만들었어, 이건? 하기 싫은 거지. 최고의 결과도 결국은 뭐야? 그럼 이것도 2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자기가 원해서 한 건 몇 번? 그럼 4번 아니야. 주인 거절은 몇 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키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상이 갖고 있는 게 아니지. 본인이 갖고 있잖아. 본인은 여기다 쓰면 뭐예요? 본인은 4번 시킬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걸 그냥 동그라미 하고 X로 할게요. 이건 자기가 이거 원을 했단 얘기지. 이건 X란 얘기지. 이것도 뭐란 얘기요? 이것도 뭐란 얘기예요? 그럼 상대방은 혼자 아무리 방방 떠봐야 동그라미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오직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키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가 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찔러 보는 것밖에 없잖아. 그럼 상대방도 동그라미 속에 기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 네? 이런 경우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네? 이때 상대방께서 뭐다? 웃기지 말아라. 책임져라. 이렇게 상대방이 역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무슨 대리다?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신 있으면 바로 어디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리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대리? 아까 백지 위임장 줬는데 거기다 매매해서 팔고 먹고 튀었단 말이야. 그럼 본인은 절대 뭐 하지 않을 거다? 할 리가 없잖아. 자기는 인정 못 하겠다고 방방 뜰 거 아니야. 답해도 답이 없어. 그럼 할 수 없지. 상대가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권한 넘은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책임지라고 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표현 대리는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판사가 이게 무슨 대리니까? 표현 대리니까 본인 백주 이임장 중 네가 책임져라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물결선을 집어넣게 되면 뭘 집어넣게 되면 바닷물, 무슨 물? 그럼 바닷물에 풍덩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게 뭐고? 이게 무슨 대리고? 협의의 무권 대리라 하는 거고, 이 속에 들어갔을 때 무슨 대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대리?
그러니까 사실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같이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책은 전부 다 떨어뜨려 놨지. 그러니까 표현되는 보통 어느 때 주장할 것이다. 본인이 취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아마도 취는 뭐 했을 때 그래도 너 책임져라. 그럼 본인 끝까지 안 하겠다는 얘기지. 결국 판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책임져라. 결과가 몇 번 된 거야. 그 의미가 갖다 달라. 다르죠? 그러면 이 최고 들어가는 상대방은 고양이가 되고요. 본인은 고양이 앞에 뭐예요? 그럼 고양이 쥐한테 최고했죠. 이 최고 뜻은 뭘까? 맡궈줄래? 안 맡궈줄래? 그 얘기야. 그러면 자기가 뭐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그냥 가지고 가세요. 이건 안 맞고 주겠다는 얘기지. 근데 이건 뭐 하는 거야? 요즘 고양이 쥐가 어딨니? 맞짱 떠보자. 맞짱 뜨는 거 아니에요? 또 물어봤으면 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답을 안 해. 여러분 집에서 애들 야단칠 때 답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더 화나요. 그럼 반항한다는 의미가 느끼죠. 그러니까 이건 뭐 하다가 아니 개기다가 뭐 하다가 개기다가 얻어맞고 준다 이 이야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상대방 갖고 있는 권리가 뭐예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지. 무권 대리를 기억하는 방법은 무슨 대리요? 무권 대리. 자, 망나니 아들. 무슨 아들이요?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 이름을 기억하라. 지금부터 이름 장명할게요. 여기 최 씨가 있을 거예요. 상철이가 있을 거예요. 뭐라고? 최상철 대표로 한다. 뭐라고요? 최상철 뭐예요? 대표. 됐어요?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러면 원을 그리고 1번이죠? 무권 대리인 거래한 상대방 이름 출발은 뭐예요? 1번. 상대방 이름 뭐예요? 이걸 이제 더 압축한 게 뭐냐면 앞에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방위 표시. 여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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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이게 뭐예요? 최상철 대표. 무슨 대리는? 무권 대리는. 그래서 9월달 가서 수업할 때 여러분들 무권 대리는 이거죠? 이렇게 할 거야. 뭐라고? 최상철 대표. 그렇고 이제 제목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채운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제목은 온데간데 없고 이 안에 내용만 외우려고 그래. 자, 최고는 나중에 선이 악이 인정돼요. 철에는 선의는 되지만 악의는 안 돼. 이런 것들은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근데 뭐가 없으면? 제목 없으면 내용 다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권 대리는 뭐다? 최상철. 그러면 상대방은 최고권이 있고 뭐 있다? 철회권이 있다. 그럼 최고 들어가면 본인이 뭐 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답이 없는 경우 있지. 그때 뭐를 던져도 그러면 이런 지문이 고급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뭐 최고는 선악 묻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암기사항이고 이런 건 이해되겠죠. 그럼 시험 지문에 본인이 추인을 한 이유 상대방은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다. 논리가 안 맞잖아요. 왜? 추인했으면 이미 결과가 끝났는데 무슨 표현들을 주장합니까? 틀렸죠? 자, 표현들이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고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잖아.
이런 지문들이 뭐야? 고급스러운 지문이란 말이야. 외울 수가 없는 거야, 이것들은. 자, 상대방 아닌 본인께서, 누구께서요? 본인께서 효과를 원한다면 표현 대리를 조정할 수 있다. 표현 누구고요? 누구 거 아니에요? 본인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문장을 섞어가는 거예요. 뭐 이거 선악 못지 않는다, 선인, 이거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자동적으로 뭐 하는 것들은 다 이어지는 것이고, 근데 뭐 본인이 표현 대리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외울 수가 없잖아, 이건. 그래서 뭐죠? 이렇게 해서 뭐다? 최상철 뭐다? 대표. 네. 그래서 여기 최상철 대표 가지고 기억하시고, 자, 넘겨보세요. 93페이지 가보세요. 자, 큰 3번 제목이 무슨 대리? 그 표현 대리는 어떻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 밑으로만 들어가지 말고 표현 대리 위를 쳐다보란 말이야. 표현 대리는 왜 왔지? 아마도 본인이 추인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아마도 본인이 뭐야? 추인을 거절했을 때 역공하는 거예요. 표현 대리. 그래서 밑에 종류가 3가지가 있죠. 기억, 대리권 성립에 관해서 본인한테 뭐가 있는 경우? 두 번째, 대리권 범위에 관해서 본인에게 뭐야? 세 번째, 대리권 존속에 관해서 책임이 있는 경우. 그래서 표현들의 종류가 3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판례에다가 무건들이 일종이 있습니까? 네. 별표해 두시고 판례를 이해해 볼게요. 파란 글씨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까지 그냥 읽었어요? 좀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그냥 읽었죠? 자, 이런 겁니다. 상대방께서, 누구께서 법원에 와서 판사 앞에서 존경하는 판사님, 제가 의라고 한 이 계약은 유권 대리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대리? 유권 대리. 유권 대리입니다. 아니, 이거 주장한 거야. 근데 판사가 보니까 이거 표현 대리거든? 무슨 대리? 표현 대리. 그러면 주장하는 사람이 이거 표현 대리라고 주장을 해주면 판사가 표현 대리니까 너 본인 책임져.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단 말이야. 근데 계속 와서 뭐만 얘기해? 유권 대리라는 말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판사는 뭐야? 유권 대리 아닙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법원에 와서 상대방에게 무슨 대리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표현 대리라는 말 안 하고 계속 그냥 무슨 대리만, 유권 대리만 얘기하니까 판사는 표현 대리를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야. 법원에서는 주장하는 것 가지고 재판합니다. 뭐 하지 않는 것은? 법원이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식이 없으니까 가서 주장을 잘못하거나 주장을 하지 않게 되면 이길 것도 뭐 한다?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가서 지는 경우도 있죠. 그건 잘못 주장했거나 잘못한 경우. 그래서 변호사도 잘 써야 돼. 변호사가 잘못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법원은 주장하는 것 가지고 재판하는 게 원칙이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보통 뭐다? 주장하는 것 가지고 판단해. 그걸 이제 어렵게 표현한 말이 원형주의. 원형주의 안 나와.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뭐 한다? 재판한다. 그러니까 법원에 와서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항변권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잖아. 근데 그걸 뭐 하지 못해서 그거 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는 소속이 어디였었어 아까? 무권 대리지 무슨 대리가 아니야. 프린트물 보란 말이야 거기.
다시 봐봐. 유권 대리와 무슨 대리가 있어? 근데 법원에 와서 계속 유권 대리입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잖아. 그 유권 대리 주장 속에 그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 중에 포함되어 있는가 안 돼 있는 거야?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판사는 인정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됐어요? 책에 따로 표현 대리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나아가 표현 대리의 성립 여부를 심리 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소속이 어디가 아니고 유권 대리가 아니고 무권 대리니까. 자, 협의회 무권 대리 들어가서 본인이 추인하면 4번 되죠. 유권 대리는 출발이 4번이었지. 결과는 같지만 협의회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했다고 해가지고 유권 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야. 또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을 때 상대방 웃기지 말아서 무슨 대리? 몇 번 돼? 4번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표현 대리하고 협의회 무권 대리 소속이 어디다? 그 표를 보란 말이야. 제가 프린트물에. 근데 여러분들은 표현 대리 들어가면 밑으로 들어가서 공부만 하지 그게 어디에 속한지를 그냥 개 무시하고 공부하잖아. 그러면 다른 법도 그러하게 공부하고 있을 거 아니야. 특히 공법 공부할 때 그 제목과 위에 뭐를 공부할 때 항상 보란 말이야. 어느 법률을 공부하는지를 항상 뭐 하면서? 공부하면서 공부하게 되면 안 헷갈려. 근데 나중에 어느 데 막 헷갈려. 이게 이쪽인지 이쪽인지 막 충돌해가지고 신경질 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공부할 때 항상 내가 어느 법률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항상 뭐 하면서? 그래서 항상 밑에 보지 말고 항상 어디 보라고? 그러니까 어디 소속인지를 보면서 아래를 보면서 좌우를 봐야지만이 뭐야? 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입니까? 이거죠? 무슨 대리? 말할 뭐라고요?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 이름은 뭐죠? 됐어요? 네, 잠 쉬었다가 표현 대리 할게요.